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파고 이전에 인공지능은 왜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사기꾼 취급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위에서 인공지능의 전망, 인공지능 학과에 우리 아이를 진학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인공지능 학과가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가장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한 25년 정도 했는데 사실 2016년에 알파고가 나오기 이전에는 사기꾼 취급을 받았죠. 왜 사기꾼 취급을 받았는지 오늘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가 제대로 대답할지 좀 의문이긴 한데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그 이전에는 사실 같은 IT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보통 IT 가면 반도체, 영상, 신호처리, 기타 등등 명확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전공했다고 하면 같은 IT 전공자끼리도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시절이 알파고 이전이었다 이거죠. 근데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는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인공지능 하면 이제 알파고 이렇게 다들 이해를 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90년도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그 당시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국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논문을 내도 논문을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논문을 심사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다. 물론 이거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있죠. 논문을 내면 사실 해당 분야의 논문을 심사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론 그 이전에 여기 지금 나온 대로 구글 딥마인드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주로 전문가 시스템이나 지식 표현, 수로 논리 이런 쪽으로 보통 일반인들도 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쪽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계학습, 심층학습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이제 인공지능한테 오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고 이전에 AI 연구자가 왜 사기꾼 취급을 받았느냐? 자, 물어보겠습니다. 알파고 이전 AI 연구자는 왜 사기꾼 취급을 받았나? 지금 하니까 챗GPT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이전에 AI 연구자들이 사기꾼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크게 두 가지가 뭐냐?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런 취급을 받았느냐?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AI 전공자가 없었으면 지금 전국에 AI 학과가 한 20, 3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교수님들은 과연 AI를 전공했을까? 제가 볼 때는 전공하신 분이 최근에 선생으로 임명된 분이 좀 전공을 했고 그 이전의 분들은 IT를 하긴 했는데 통신이나 신호치를 하시고 AI 논문을 몇 편 쓰시고 이제 AI 학과를 만든 그러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과도한 낙관주의 그리고 과장된 주장 그에 변해 가지고 결과물은 미미했다 이거죠. 그래서 알파고 이전의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산에 올라가 가지고 달을 정복하겠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비아냥거리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챗GPT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AI 연구자는 AI가 곧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질 것이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그리고 과장된 예측과 주장을 했다 이거죠. 그에 비해서 결과물은 아주 미미했다. 그래서 AI가 몇 년 안에 인간 지능을 능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현실을 크게 벗어난 주장이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으며 AI 연구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취급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AI 연구자들을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 혹은 사기꾼이라고 취급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챗GPT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알파고가 나오기 이전에 가면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은 뭐냐? 주로 전문가 시스템, 규칙 기반 시스템에 의존을 많이 했다 이거죠. 자, 이러한 연구 분야는 상당한 좀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구현된 거는 말신, 덴드랄 이런 있죠. 광물 해석,
그다음에 의사의 그 진단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즉 증상을 보고 병을 명명하는, 그리고 뭐 그러한 형태로 제한된 일부 영역에서 그것도 정밀성을 따지자면 좀 부족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사기권 취급을 받았냐 또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 한계와 실용성이 부족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기계 번역,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AI의 실용성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금 부족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주장은 몇 년 내로 인간과 동일한 그런 기술을 구현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물은 미미했기 때문에 정부나 산업계로부터 외면당했다 이거죠. 실패한 연구자. 그래서 AI 연구자들은 실패한 연구자들처럼 보이겠고 그 결과 AI 연구가 사기성 연구로 간주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파고 이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논문도 심사할 사람도 없었고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다 그죠. 그래서 기술적 실망과 실험적 실패가 쌓여가면서 AI가 실제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겼고 일부 사람들은 AI 연구자들을 허풍을 떨고 있다고 비난하기까지 시작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뭐 하여튼 2000 초반까지 뭐 그런 주장이 쭉 있었고, 자, 실용성 없는 연구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정 영역에는 결과물이 좀 있었지만 그 또 상용화에는 문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결과물이 제대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사실 AI를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죠. 뭐 연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전부 사기권 취급받았지만, 알파고는 2016년, 자,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도를 이겼을 때 AI가 실제로 사람의 수준을 초과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모두 다가 AI 전공자다. 실제 인문학을 한 사람도 뭐 이야기하는데, 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AI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AI 반도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용되는 응용 분야가 AI다라는 거지, AI 반도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되는 분야가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뜨는 거지. 엔비디아가 뭐 AI를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딥러닝과 뭐 기계학습, 강화학습 이걸 이용해 가지고 최신 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이제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AI 신뢰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특히 머신러닝과 딥러닝, 강화학습은 이제 수치화된 결과가 나온다. 기존의 인공지능은 사실 수치화된 결과가 나오기 좀 어려운 분야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실 인공지능도 제한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위크 AI라는 그런 용어도 씁니다만은 뭐 그것은 그냥 용어 정의하기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영역에 마치 인간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흉내낼 뿐이고, 아직 인공지능은 초기 단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인공지능이 나오기 이전에 사기성 주장이나 과장된 예측, 뭐 실질적인 성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알파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연구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 사기성으로 여겨졌는데, 알파고의 출현으로 이제 모두가 AI를 추종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뭐 조만간도 아니고 사실 저도 예측을 못하죠.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매년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당장의 어떤 성과물은 나오지 않지만 5년 뒤, 10년 뒤 그때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구글이 그런 생태계의 상품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MS,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여기에서 지금 당장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마존이나 MS사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A라는 회사가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수십조, 수백조를 투자한다는 것이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해 할 필요도 없다. 알파고가 나오기 이전에 인공지능 연구자는 사기꾼 취급을 받았으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가 이제 국내 AI 연구자는 갓 태동하는 시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 25년 전에 그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혼자 연구할 때가 생각납니다. 문득 오늘 알파고 이전에 연구자들은 왜 사기꾼 취급을 받았는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